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하셨냐? 요거랑 누구는 엔화를 살 타입니다. 아니다. 말들이 다른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평가는 맞습니다. 저평가는 맞는데 복구가 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복구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여타 다른 수익률보다 잘 나올 수 있느냐. 일단은 원화보다 엔화가 더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그래서 원화든 엔화든 결국에는 커플링 된다고 그랬죠. 커플링 되기 때문에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 때일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삼국이 커플링이 되고 있죠. 위안 엔원이. 근데 물론 저평가가 됐으니까 나중에 엔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도 보는데 그게 엄청날 거예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죠. 인플레이션 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디플레이션 수준인 거고, 이게 복구가 되는 순간에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 해가지고 원화 가치 대비로 엔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야지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나 장기간이 될지도 모르겠고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겠냐, 여타 다른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달러 예금 추천했던 것 중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환율 이야기도 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뭐가 있었죠? 금리. 달러 예금은 미국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5%짜리인데 달러 예금은 미국 금리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는 금리도 좋다. 근데 얘가 N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환차익을 내기는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N은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환차익이 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랑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랑 원이랑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되는 구조다. 그러면은 엔화를 사놔도 되죠. 달러랑 원화는 보통 그렇게 되니까. 근데 환율이 많이 튀기도 기대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금리는 미국은 금리 5.5%예요? 일본은 0%대 아니에요? 그러면 넣어놓고 있어도 우리나라 아무리 물가 잡혔다고 그래도, 물가 잡혔다고 우겨도 솔직히 이 물가가 믿음이 안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깎았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 투자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당장 내일 모레 올라갈, 최근 막 한두 달 내에 엄청나게 올라갈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엔화 투자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경제 위기 때 엔화 가치가 잘 보존이 됐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무너졌을 때도 엔화는 버텨가지고 그때 막 엔화가 엄청나게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왜냐면은 지금은 경제 위기 오면은 일본도 직격탄 맞을 상황이라 그래. 한중일이 다 직격탄 맞을 상황이라 그래. 그리고 엔화 가치가 또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 채권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그때는 막 미국 채권도 많이 늘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안전자산이 되었던 건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까지 불안하다. 그 다음에 뭐 환율이 1390원 넘어갔다. 사실 요즘 환율 안정시키려고 별거 다 했죠. 외평채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외환 거래 시간도 연장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러를 시장 공급했죠.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원화값 방어하느라고 반년 만에 80억 달러를 썼다. 외환 보유액에. 저희가 그때 1분기 이야기했었죠. 1분기 때 18억 달러 썼다고 그랬죠. 근데 반년 만에 80억 달러를 썼다. 그래서 80억 달러 줄었다고 하는데 요것도 뭐 반 내림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석 달간 70억 달러 썼으니까. 1분기 때 18억 달러 정도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2분기 동안에 70억 달러를 쓴 거다. 즉 환율 방어하느라 쓰는 외환 보유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평채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무슨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용 외환 보유고의 고갈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국민연금에 있는 달러까지 꺼내다 쓰고 스와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외평치까지 발행하고 달러 계속 풀고는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지금 1,400원을 돌파하지 않는 이유는요. 계속 이야기를 불안감을 심어주죠. 그래서 1,400원을 안 넘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마지노선으로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그리고 뚫릴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근에 환율 떨어진 거 가장 큰 영향인 거 뭐라고 그랬어요? 수출 기업들이 확보한 달러를 원화로 쓰기 위해서 시중에 풀었죠. 그것 때문에 달러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 올라갔다. 오히려 거래 시간 늘리니까 달러 더 산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엔화를 사느니 달러를 사라. 달러 지금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평가는 맞아요. 고평가는 맞는데 요즘에 달러 스마일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전부터 이야기해 놓은 건 있어요. 전부터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어떤 이론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나 기사화돼요. 달러 스마일이 효과라는 말을 저희는 쓰지를 않았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 인하 때나 혹은 미국의 경제 호황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가 됐을 때 항상 달러 가치는 폭등을 하더라. 그리고 그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때는 미국으로 양털깎기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이걸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번에는요.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IMF 때 아시아 경제 위기였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진짜 글로벌 금융위기죠. 근데 그때 보면은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도 버티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였죠? 우리나라 굉장히 인근에 있는 나라들. 일본하고 중국. 일본하고 중국이 그때는 버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하고 중국에도 계속 붕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산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붕괴할 만큼 자산 거품이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일본 경기 침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 저금리 상황에서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오히려 중국 치고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IMF 때 어디 나라들 터질 때 우리나라까지 영향 왔어요? 태국 이런 나라들 터질 때 우리나라한테 영향 왔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터져봐. 물론 중국 영향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곳이 원래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받는 영향이 더 줄긴 했지만 그래도 IMF 때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달러 스마일 현상이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양털깎기가 나왔을 때 중국은 이미 자금이 빠지고 있죠. 일본도 빠질 수 있어요. 중국, 일본이 위기 오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더 클까요? 아니면 에헤라 디아 떼놈들 싫었고 외놈들 싫었는데 저 나라들 망하니까 잘됐다 잘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고 보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일본, 중국 무너졌다고 구경하러 갔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무너졌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척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중국, 일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 무역 규제할 때 일본 엄청 욕했었잖아요. 일본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최근에 또 제가 옛날 영화 I Can Speak를 봤는데 외놈들 엄청 나쁜 놈들 그거 생각만 하면 승질 나는데 그런 것도 또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적이죠. 어떻게 따지면 통일할 수 있었는데 남북 갈라진 것도 중공군들 때문인데 그렇지만 적은 적이더라도 싫은 건 싫더라도 외면할 거예요? 외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대중 그거 하는 되게 빨갱이다. 그걸 또 라이트하우스는 편들어주고 있다. 근데 왜 윤석열 정부가 중국 편 들 때는 별 얘기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그때 비판했죠. 할 거면은 기존에 줄 잘 탔어야지 줄 끊어놓고서 다시 그거를 이제 이어가지고 그쪽 편 붙으려고 하면 지금 와서 되겠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 거라서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원화보다 훨씬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거라서요. 엔화 투자는 아닙니다. 엔화 투자는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또 언제 한번 너무 저평가돼서 튀는 시기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엔화는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너무 저평가가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